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70대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쫓겨난 한 어머니가 단 하루 만에 며느리와 아들에게 되돌려준 응징의 결말이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장복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30년째 습관이었어요. 반찬 가게 앞 작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킨 복래는 먼저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또 시큰거리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손녀 태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김치와 수육을 가져다 줄 날이거든요. 복래는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준비한 포기김치가 붉은 빛깔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태희가 좋아할 텐데. 복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살 손녀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유독 좋아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운맛도 잘 먹고 김치를 씹을 때마다 맛있어요. 하며 눈을 반짝였죠. 오전 6시 복래는 커다란 보자기에 김치통과 수육, 그리고 태희가 좋아하는 동태전까지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괜찮았어요. 손녀를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우리 태희 오늘 뭐하고 놀까?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챙기는 복래의 모습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 같았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용산역까지 가는 길 복래는 무거운 짐 때문에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들 도현이와 며느리 설인이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면 손녀가 반겨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할머니 하며 달려올 태희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오전 9시 복래는 마침내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입구부터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를 보며 복래는 새삼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곳에 살다니. 물론 이 아파트는 복래가 반찬 가게를 팔아서 마련해준 거였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복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며 태희야, 할머니 왔어. 하고 외쳤죠.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복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인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타났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복래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희 보고 싶어서 왔어. 김치도 새로 담갔거든. 하지만 설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또 김치예요? 냉장고에 아직 지난번 거 남아있는데. 설인은 복래가 들고 온 보자기를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아파트 복도에서까지 냄새가. 복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온 자신의 솜씨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복래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태희는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고 해줘. 복래가 현관문 안쪽을 기웃거리며 말하자 설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희는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되거든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복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5살 아이가 낮잠을 잔다고요? 그럼 내가 조용히 들어가서. 안 돼요.
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적대적이라는 걸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해요. 태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외부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의사가. 외부인?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외부인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그럼 이 김치는 어떻게 해? 태희 먹으라고 사흘 밤낮으로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복례가 보자기를 들어보이자 서린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 진짜 냄새 너무 심해요. 서린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이거 아파트 복도 전체가 냄새 날 것 같은데요? 이웃들 뭐라고 하겠어요? 복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담근 김치를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악취라고 부르다니. 냄새라니 이게 무슨. 복례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파는 포장된 김치만 먹거든요. 위생적이고 냄새도 안 나고. 백화점 김치? 복례는 어이가 없었어요. 화학 첨가물 범벅인 공장 김치가 자신의 손맛보다 좋다는 뜻인가요? 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들고 온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자기도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요즘 누가 이런 걸로 음식을 싸서 다녀요.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복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자기였습니다. 5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서린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복례의 손에서 보자기를 낚아채더니 현관 옆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냄새도 심하고 태희가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거든요. 야! 복례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72살 할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렁찼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하지만 서리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복례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김치통이 깨지면서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30년 넘게 써온 보자기도 더러워졌고요.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서리나. 복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서리는 여전히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있겠어요. 그리고 바닥 더러워지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바로 그때 안쪽에서 도현이 나타났습니다. 복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들듯 말했어요. 도현아, 내 마누라가 지금 뭘 했는지 봤니? 내 어미가 정성 들여 만든 김치를 쓰레기통에. 하지만 도현의 반응은 복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현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서린이가. 서린이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복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어미 음식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도현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아파트 생활에서는 냄새 때문에. 냄새.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내 김치가 냄새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현은 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고급 아파트라고요. 고급 아파트? 복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우스웠거든요. 내가 이 집 사준 거 알지? 복례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내 반찬 가게 팔아서 15억 주고 사준 집에서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설인과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집이니까. 너희 집? 복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집이 너희 집이라고. 실제로 이 아파트는 복례와 도현의 공동명이었어요.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죠. 바로 그때 안쪽에서 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5살 손녀가 잠옷 차림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복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태희. 하지만 설인이 재빨리 태희를 가로막았어요. 태희야,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다음에 만나자. 싫어.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태희가 울먹이기 시작하자 복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손녀와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든데 며느리가 고의로 만나지 못하게 하다니. 태희야, 할머니가. 어머니. 설인이 복례를 가로막았어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태희가 감기 기운이 있다니까요. 복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니, 그냥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아들 도현이 아내 편만 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알겠어.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곳이 아니구나. 하지만 설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복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잠시 후 복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설인이 보낸 것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근처 모텔에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복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텔에서 자라고요? 자신의 돈으로 사준 집에서 쫓겨나서 모텔에서 자라고요? 이게 뭐야? 복례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설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사정이 있거든요. 무슨 사정?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설인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어요. 복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너도 이래? 도현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비겁함에 화가 났어요. 45살 다 된 남자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결정 하나 제대로 못 내리다니. 좋아. 복례가 바닥에서 더러워진 김치와 보자기를 주워 담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텔에서 잘게. 하지만 기억해둬.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복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는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72살의 주름진 얼굴, 더러워진 옷,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모텔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텔 사장은 70대 할머니가 혼자 온 것을 이상해했지만 복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좁은 모텔 방에 앉아서 복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김치를 쓰레기통에 던진 것, 아들이 아내 편만 든 것, 손녀를 만나지도 못한 것.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복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속은 고요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새벽 3시 복례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일해온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반찬 가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정우석이라는 부동산 투자자의 번호였습니다. 정우석은 한 달 전부터 복례에게 아파트 매각을 제안해왔던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거절했었죠. 아들 가족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보세요, 정 사장님? 복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네, 장 할머니. 이른 시간에 웬 전화세요? 그 아파트 매각건 말이에요. 아직 관심 있으세요? 정우석은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네. 오늘 당장 계약하고 싶어요. 복례의 말에 정우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소유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우석은 복례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만나서 계약 진행하죠.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8억입니다. 18억. 복례가 15억에 샀던 집이 3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거였어요. 아침 7시 복례는 정우석을 만났습니다. 모텔 근처 카페였어요. 정우석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한 거죠? 한번 계약하면 취소하기 어려워요. 확실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계약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복례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인주에 찍으면서 복례는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던 태도, 아들의 비겁함, 손녀를 만나지 못한 서러움. 그 모든 것이 이 도장 하나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철컥.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복수의 시작이었거든요. 계약금은 언제 들어와요?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나머지 잔금도 이틀 안에 처리됩니다. 계약을 마친 후 복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젯밤에 모텔에서 주무셨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냉정했습니다.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너희도 집에 있어. 네. 어머니, 서린이가 아직 상관없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복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다시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치를 들고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계약서를 들고 갔죠. 오전 10시 복례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서린의 표정에는 여전히 반가움이 없었어요. 들어가자. 복례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서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좀 곤란한데. 곤란하건 말건 들어간다. 복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서린은 어쩔 수 없이 복례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복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소파, 비싼 브랜드 가전제품들, 벽에 걸린 서린의 대학 졸업사진. 모든 것이 자신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어요. 복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이도 불러. 어머니, 도현이는 회사에. 불러오라고.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린은 깜짝 놀라며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도현이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복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도현과 설인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매 계약서잖아. 못 읽어? 복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설마 이 집을 팔았어. 방금 전에. 복례의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미리 얘기? 복례가 웃었습니다. 너희가 어제 나한테 얘기했니? 쓰레기통에 내 음식 버릴 때 미리 얘기했어? 도현이 계약서를 자세히 보더니 더욱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거 잔금까지 이틀 안에 처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 모레까지 이 집 비워야 해. 복례의 말에 설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복례는 냉정했어요.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어? 도현이 무릎을 꿇고 복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설인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요. 하지만 복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어제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내 음식을 쓰레기라고 하고 나를 모텔로 쫓아낸 거 잊었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복례는 설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 어제 내 김치 냄새 난다며? 이제는 내 마음 냄새를 맡아봐. 어머니. 도현이 애원했지만 복례는 일어섰어요. 오늘까지 사흘 시간 줄게. 그때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 복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설인의 울음소리와 도현의 애원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복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제 받은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사흘 후 복례는 다시 아파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석과 함께였어요. 잔금 처리와 열쇠 인수를 위해서였죠. 현관 앞에는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현과 설인이 급하게 싸낸 살림들이었어요.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휑했어요. 복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확실히 비운 거 맞죠? 정우석이 물었고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후 복례는 혼자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태희가 놀던 작은 방, 도현과 설인이 잠들던 안방,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모욕을 당했던 현관. 모든 것이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태희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어설픈 그림에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례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도현과 설인에 대한 응징이지 태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복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현에게서 온 문자가 10여 개나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태희가 할머니 찾고 있어요. 저희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읽지도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복례는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외곽에 작은 김치 공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담가온 김치를 이제는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공장 김치가 좋다고 했으니
진짜 좋은 공장 김치를 만들어주겠다는 심산이었죠. 일주일 후 복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원래 다른 식품을 만들던 곳이었는데 시설을 김치 제조에 맞게 개조했어요. 박만수라는 옛 사업 동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복내야,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맞아. 나 평생 김치만 담가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해보려고. 복내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공장 규모는 작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이었습니다. 위생 관리부터 포장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현이 복내의 공장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비원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복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만난 도현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히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복내는 냉정했어요. 집 빼앗긴 게 죄송해? 아니면 그동안 어미를 우습게 본 게 죄송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45살 남자의 눈물이었지만 복내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복내의 김치 공장은 예상보다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박만수의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했거든요. 복내야, 주물량이 늘고 있어. 직원을 더 뽑아야겠어. 만수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복내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어요. 가끔 태의 생각이 났거든요. 5살 손녀가 할머니를 찾고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복내에게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주물량이 늘어서 직원을 몇 명 더 뽑았거든요. 그런데 새 직원을 보고 복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현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 배우러 왔습니다. 누가 뽑으라고 했어? 복내가 차갑게 물었어요. 박만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복내야, 내가 뽑았어. 이력서 보니까 성실해 보이더라고. 복내는 만수를 노려봤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 일은 만수도 함께 결정하는 거였거든요. 도현은 공장에서 가장 힘든 일부터 시작했어요. 배추를 나르고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까지. 평생 사무직만 해온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기계 점검 중에 도현이 크게 다친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다만 한동안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복내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들이니까요. 며칠 후 도현이 휠체어를 타고 공장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일할 수 있어요. 복내는 어이없었습니다. 휠체어 타고 뭘 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포장 검수라든지. 도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허락했습니다. 도현은 휠체어를 타고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량 주문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김치 맛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복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으로 담글 때는 문제 없었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니 맛이 들쭉날쭉했어요. 도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농가와 직접 계약해서 원료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발효 과정도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요. 복내는 놀랐어요. 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줄 몰랐거든요. 도현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했어요. 또한 발효실 온도와 습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김치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해외 주문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복내는 도현을 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공장에 나타났어요. 태희였습니다. 설인이 데리고 온 거였어요. 5살 손녀는 복내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복내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태희. 복내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태희도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설인이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복내는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수수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김치 배우고 싶어요. 태희한테 할머니 김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날 저녁 복내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태희는 작은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며 깔깔 웃었고 설이는 진지하게 복내의 손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도현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배추를 다듬는 일을 도왔어요. 할머니, 이게 바로 할머니 김치야? 태희가 김치 한 점을 맛보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태희. 이게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 온 김치야. 복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내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김치와 같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짜고 매워서 먹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어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가족도 갈등과 화해를 거쳐가며 더욱 끈끈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복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의 향기에 둘러싸인 채로요.